뭐 레제 편에서 가장 티나게 보여지는 연출 중 하나는 레제가 영화 초반 그리고 마지막에 카페 가는 길을 똑같이 연출시킨 수미상관 구조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구조는 장면적으로 꾸준히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덴지와 마키마가 영화를 보러 다니는 걸 보여주는 몽타주 전에는 이렇게 직부감으로 덴지가 마시고 있던 라떼가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이후 몽타주는 ABAB 구조로 진행됩니다. 영화를 보기 싫어하는 덴지의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마키마의 짧은 평이 나옵니다. 덴지는 확실히 영화를 끔찍하게 재미없어하는 표정이죠. 여기서 재밌는 점은 마키마가 평을 할 때마다 샷 사이즈가 조금씩 멀어집니다. 어때요? 처음 평가와는 같은 구도인데 마지막에서는 마키마가 조금 더 멀어 보이죠? 덴지가 영화를 재미없다고 느끼면서 생긴 피로감과 거리감을 대변해줍니다. 그리고 몽타주가 끝난 이후 처음에 나왔던 라떼샷과 같은 구도로 커피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커피잔이 비어있네요. 여기서 감독은 반복되었던 몽타주, 다시 말해 지루했던 덴지의 데이트가 끝났다는 걸 상기시켜줍니다. 리듬감과 화면적 쾌감을 너무나도 잘 챙긴 장면입니다. 둘의 음료 선택에서 성격도 나타나네요. 이런 장면이 영화 초반에 나오면서 일상적인 장면에서도 관객들에게 우리는 이런 속도감 있는 영화를 보여줄 거다를 전달시켜주는 게 뚜렷합니다. 서사적으로도 이런 수미상관이 많습니다. 재밌는 포인트 중 하나는 영화 초반에 데빌 헌터 도쿄 본부를 보여주는 설정샷이 나올 때 일장기를 인서트로 잡습니다. 이는 레즈가 마지막에 받은 붉은 꽃의 모양과 마키마와 엔젤의 손에 죽은 레즈의 피가 퍼지는 모양과 똑같죠. 피가 과하게 원형 모양으로 화면 중심에 퍼지는 걸 보면 섬세하게 의도를 했다는 게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레즈가 쭉 데빌 헌터 건물에 있었던 마키마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는 건 예견된 걸 수도 있겠네요. 영화 초반 덴지가 어린이들을 위해 기부하고 레즈에게 꽃을 건네준 만큼 고아로 자랐던 레즈가 똑같이 기부를 하고 꽃을 받아 덴지를 만나러 가는 것도 감동스러울 수밖에 없죠. 레즈의 학교 대사나 엔젤이 레즈를 죽이고 나서 쥐에게 도시는 좋은 곳이니라고 묻는 것도 같은 의미로 영화의 전반적인 테마들을 다시 상기시켜주면서 풀어주는 뽕이 찰 수밖에 없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都会はいいとこかい 레제 편의 또 하나의 화면적 특징 중 하나는 화면의 사물을 의미있게 배치시킨다는 점입니다. 이런 특징은 영화의 전반적인 상징 중 하나인 꽃이 나올 때도 특히 레제의 카페 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덴지가 레제와 대화를 할 때 덴지 앞에는 항상 꽃이 있습니다. 이 둘의 관계를 형성해준 게 꽃이고 둘의 불행했던 삶을 상징하기도 하는 매개체이기 때문에 둘 사이에 꽃이 있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덴지가 커피를 마시고 있다는 점입니다. 달달한 라떼가 아닌 마키마가 초반 몽타주에 마셨던 뜨겁고 쓴 커피죠. 여기서 덴지는 커피를 맛없어 합니다. 비슷하게 커피가 나오는 인서트들 사이에 꽃이 항상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마키마와 레제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덴지의 상황을 시각적인 사물들로 비유한 거죠. 하지만 둘이 더 시간을 같이 보내고 유대감이 생긴 후 카페에서 꽃은 살짝 다르게 나옵니다. 여기서 덴지는 전 장면과 다르게 꽃이 있는 쪽이 아니라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죠. 곧 레제는 덴지를 따라 자리를 옮깁니다. 여기서 꽃은 덴지의 앞이 아닌 옆을 차지하고 있죠. 이 둘이 친해지면서 불행한 아이들을 상징하는 꽃과 멀어지면서 자신들만의 집을 찾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기 레제가 자리를 옮기면서 인서트로 원형 모양인 계란이 하나 더 추가되어 노른자들이 붙게 되는 상징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작품 중 꾸준히 사용되었던 원형 상징이 강조되면서 둘이 깊은 사이가 되었다는 걸 보여주네요. 이와 비슷하게 레제 편의 디테일은 모든 시퀀스들에서 뚜렷합니다. 레제와 덴지가 처음 만나는 장면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공중전화 앞에 있는 식당 메뉴로 프레임 속 프레임을 만든다는 점입니다. 영화에서 이와 비슷한 구도를 가져오면 마이크 니콜스 감독의 졸업이라는 영화입니다. 여기서는 다리 사이로 보이는 인물이 앉아있는 인물의 통제와 유혹에 갇혀있다는 걸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장면입니다. 비슷하게 여기서는 이미 갇혀있는 공간인 공중전화를 프레임 속 사물로 한 번 더 가두면서 덴지가 레제의 유혹에 못 빠져나올 거라는 걸 암시해줍니다. 재밌게도 이는 레지가 마지막에 마키마에게 잡혔을 때 엔젤의 헤일로로 둘을 가도 레지가 못 도망간다는 걸 보여주는 것과 같은 의도가 담긴 연출입니다. 이처럼 레제 편은 화면에 뭐가 담겨져 있는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영화입니다. 이 장면에서는 마키마가 영화 얘기를 할 때 일부러 로우 앵글을 잡아서 영화관 간판에 일본어로 시네마가 적혀있는 걸 같이 보여줍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디테일적이죠? 이거 외에도 이미 유명한 거미와 나방이 담긴 상징을 화면에 구성시키는 연출 등 레제 편은 창의적인 시각적 표현으로 영화를 진행시킵니다.
레제 편을 보면서 가장 눈에 띄는 연출 중 하나는 조명의 사용입니다. 특히 색이 있는 조명이 눈에 확 들어오죠. 여기서 데빌 헌터 암살자가 나올 때 전체적인 색조가 초록빛으로 변경됩니다. 이는 주로 자연광을 사용했던 초반과 확 다릅니다. 이런 초록색은 영화에서도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해 자주 쓰는 색입니다. 이는 암살자의 위험성을 관객들에게 강조시키면서 불안감을 조성해줍니다. 나중에 덴지와 레제가 학교에 들어갈 때 탈출구도 초록색이죠. 나중에 암살자가 학교로 들어와서 학교가 위험한 공간이 될 거라는 암시를 해줍니다. 반대로 레제를 보여줄 때는 쨍한 빨간색 조명이 사용됩니다. 비슷하게도 이 조명을 봤을 때 위기감이 확 느껴졌을 겁니다. 빨간색과 초록색의 조합은 보색으로 영화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연출입니다. 상징적이면서 미적으로 예쁜 색감이죠. 대표적인 예시로 장피에르 죄네 감독의 아멜리에가 있겠네요. 이 빨간색이 중요한 점은 이 색이 전 장면에 엔젤과 아키가 악마들을 잡으러 갈 때 나온 색조라는 점입니다. 굉장히 잔인한 장면을 빨간색으로 밀어버려서 악마를 붉은색과 엮어버립니다. 기본적으로 빨간색과 연관된 영화적 문법과 감정들이 있기도 하지만 악마가 나오는 전 장면과 같은 색으로 컬러 그레이딩을 하면서 레즈가 악마라는 점을 암시해줍니다. 이렇게 레즈가 초록색 쪽이 아닌 빨간 쪽으로 걸어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레즈가 악마라는 점을 암시하는 모습일 수도 있겠네요. 암살자를 죽이고 나서 척박한 무채색이었던 하늘이 빨개진 게 보이나요? 레즈가 악마라는 반전을 색과 엮어서 극대화시켜줍니다. 여기서 배경에 있는 비행기로 빨간색 빛의 출처를 보여주는 모티베이션까지 추가한 것도 디테일적이네요. 이 붉은색은 영화 전반적으로 계속 사용됩니다. 나중에는 축제를 즐기는 모습이 낮아진 셔터 스피드와 함께 따뜻한 노랑빛으로 나오면서 로맨틱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다가 레즈가 덴지를 공격할 때 피와 함께 조명이 붉어지는 것도 레즈가 악마라는 걸 강조시키는 비슷한 연출이죠. 이건 외에도 밤을 은은하고 밝은 푸른색으로 표현한 느낌, 자연광을 사용해서 맑게 갠 하늘이 화면을 밝게 해주는 연출, 아니면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림자나 역광을 자주 사용한 모습이 영화의 분위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느린 연출로 비판을 받았던 TVA와 달리 레제 편은 일상적인 장면들에서도 굉장히 속도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그 속도감을 만드는 방법은 관객들의 예상보다 살짝 빠른 편집, 그리고 특히 매직컷을 사용한 편집입니다. 이 장면은 들러붙는 빔 때문에 기분이 언짢아진 덴지가 마키마에게 데이트 요청을 받는 장면입니다. 여기서는 덴지의 귀찮음을 잘 보여줍니다. 정면에서 머지스러운 표정을 강조시켜주고 있고 빛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살짝 어두워 보이죠. 그리고 레제 편은 살짝 빠른 템포로 다음 샷으로 넘어갑니다. 네, 또. 두 장면은 덴지라는 공통 피사체를 담고 있고 정면 바스트샷 구도입니다. 이렇게 두 장면을 비슷한 구도나 시각적 요소들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걸 매치컷이라고 합니다. 화면에 덴지가 같은 위치에 있는 게 보이죠? 이 장면에서 포인트는 분위기 반전입니다. 전 샷이 그림자에 있었던 것에 비해 넘어온 이 샷은 자연광을 확 받아서 자연스럽게 채도가 확 밝아졌습니다. 덴지의 표정도 확 밝아졌네요. 이런 창의적인 트랜지션은 자연스럽게 시간의 흐름을 진행시키면서 덴지의 감정, 특히 마키마의 데이트 신청을 받고 얼마나 기분이 좋아졌는지를 창의적으로 보여줍니다. 덴지의 감정 기복을 강조시키면서 관객들을 웃게 만들죠. 이런 느낌으로 레제 편의 감독인 요시하라 타치야 감독이 화면 전환에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게 확실히 느껴집니다. 영화 첫 장면에 나왔던 문 외시경 구도가 중요한 걸 상기시키듯 영화는 덴지의 시점으로 같은 모양인 원형 조명을 보여줍니다. 바로 다음 장면도 원형 프레임 속 프레임으로 자연스럽게 전환이 됩니다. 비슷하게 초반 오프닝에도 각종 요리 재료들이 화면 중앙에 원형 구도로 나오면서 리듬감을 만들어줍니다. 이런 화면 전환은 수영장 씬에도 나옵니다. 여기서는 마키마와 레제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덴지가 옷을 벗는 장면으로 점프컷 됩니다. 특유의 리듬감으로 덴지가 자제력 없이 무의식적으로 옷을 벗어버렸다는 걸 재밌게 풀어냅니다. 자연스럽게 레제한테 완전히 꽂혀졌다는 걸 전달시키면서 웃음을 자아내죠. 비슷하게도 레제와 엔젤이 도시주의와 시골주의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도 어떻게 보면 오디오 매치컷입니다. 비와 빗소리라는 공통된 요소와 사운드를 배경에 두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엔젤과 레제의 차이점이 영화의 가장 큰 테마 중 하나인 만큼 이런 식으로 둘의 대사를 엮으면서 잘 녹아들게 합니다. 이런 구도와 전환으로 강조시켜준 두 캐릭터들의 관념적 대립이 마지막에 엔젤이 레제를 죽인다는 사실을 조금 더 짠하고 의미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초적이기도 하지만 레제편은 상황에 따라 화면 구성도 섬세하게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굉장히 섬세하게 화면 구성을 한 마지막 바다신을 분석하면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이 장면은 덴지가 바다에 빠진 레제를 구해준 이후로 시작합니다. 엄청난 전투가 마무리된 만큼 카메라는 뒤로 확 빠져서 공허한 3명의 뒷모습을 보여주죠. 여기서는 상황 밸런스가 안 맞게 여백을 최대한 많이 써서 이런 공허함을 강조해준 모습입니다. 이후 왜 구해줬냐는 레제의 질문에 덴지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다고 답을 하죠. 이를 보여주기 위해 위를 올려다보고 있는 얼굴 클로즈업을 사용합니다. 반대로 레제를 신고하면 찝찝할 거라는 말을 하면서 내려다보고 있는 뒷모습으로 화면을 구성합니다. 이후 레제가 일어나서 널 진짜 좋아한다고 아직까지도 믿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로우 앵글로 레제가 덴지를 깔보는 듯한 모습을 만들어줍니다. 전부 거짓말이라고 말하면서 거리를 벌리는 레제를 대변해주듯이 말할수록 카메라는 멀어지죠. 하지만 레제가 도망가는 순간 덴지는 같이 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레제가 뒤를 돌아보면서 태양의 빛과 레제가 같이 보입니다. 비교적 어두운 레제 쪽과는 다른 분위기죠. 레제 뒤에 가려져 있던 덴지가 나타나면서 덴지가 생각지도 못한 답변을 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 이후 덴지가 아직 레제를 좋아한다는 말을 할 때 덴지와 레제 모두 정면으로 구성이 됩니다. 높낮이가 같아졌죠. 이후 레제가 덴지에게 다가와 완전한 클로즈업으로 키스합니다. 로맨틱한 연출입니다. 키스 이후 레제는 도망가지만 전 장면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조명도 밝아졌고 공허했던 첫 장면과는 다르게 화면적 밸런스가 맞는 모습입니다. 이건 레제에게도 덴지가 중요했다는 걸 잘 보여주는 마무리 장면입니다. 관객들에게 레제가 덴지를 만나러 카페에 갈 거라는 기대감을 완벽하게 심어주는 장면이죠. 이런 디테일은 레제 편 전반적으로 쭉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샷의 배치에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게 느껴지죠. 이것들 외에도 레제편은 제작진들의 창의성이 꽉꽉 담겨져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연출들 하나하나가 단순히 액션을 잘 만든 영화에서 색, 구도, 사물, 편집 같은 시각적인 요소들로 감정을 설계하는 영화로 만들어줍니다. 이번에 마파가 진짜 칼을 갈고 나왔다는 게 느껴지네요. 여러분들은 레제편을 어떻게 보셨나요? 개인적으로 올해 본 애니 중 탑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들 어떠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